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한국은 비록 좁은 땅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5,0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 관광 포인트가 되게 많은데요. 예전의 경우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한국 여행을 오는 경우 서울, 부산, 전주 등 주로 가깝거나 널리 알려진 관광 코스를 이용하곤 했지만 한국 여행 일정을 길게 두는 여행객이나 한국을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이 꼭 한 번은 방문하는 여행지가 있습니다. 바로 경주인데요. 자연경관과 더불어 신라시대 넘쳐나는 유적들로 인해 이젠 한국에 대해 아는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자 한국 여행의 필수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세계 여행객의 바이블로 불리는 론리 플래닛은 매년 최고의 여행지를 뽑고 있는데요. 최근 론리 플래닛이 선정한 2022 최고의 여행 탑 10 도시의 경주를 10위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론리 플래닛은 경주에 대해 역사로 가득 찬 사랑스러운 도시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경주는 보물찾기 하듯 고대 왕실 유물을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신라 귀족들의 노천궁과 풀무덤, 수백 점의 불교 유물들을 꼭 찾아봐야 한다고 언급하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주는 지역 전체가 벽 없는 박물관으로 불릴 만큼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도시인데요. 특히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한국 어디를 여행하든 경주만이 줄 수 있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제대로 된 한국의 전통을 느낄 수 있어 경주 여행이 한국 여행에서 가장 좋았다고 하는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고층 건물이 없어 뻥 뚫린 하늘 그리고 도심 중간중간에 보이는 고부는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죠. 이렇듯 경주는 도심 곳곳에 문화재들이 즐비해 있고 보존이 잘 되어 있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역사적 유물의 보물창고와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에 사는 현지민들은 사실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기도 한데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주에서는 땅만 파면 유물이 나온다는 말을 농담처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주는 실제로 땅을 파다가 유물이 나오는 몇 안 되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경주에서 과수원을 하는 어떤 농부는 농사를 위해 주기적으로 땅을 파서 흙을 갈아줘야 하는데 그 작업을 하다가 땅에서 유물인 그릇과 칼, 방패가 마구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유물이 나온 경우 유물 발굴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요. 그래서 아파트 공사를 착공했음에도 몇몇 구역은 문화재 발굴 작업을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주변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농부의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한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고 발굴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는데 경주에서 문화재 주변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간이 화장실을 지으려고 해도 최소 6개월간 발굴 작업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주 주민들은 문화재 발굴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셈이죠. 어쨌든 문화재 발굴은 종류에 따라 가치가 수천억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공익적으로 필요한 작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경주에 사는 주민들의 이와 같은 희생으로 문화재와 유물이 발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주는 서라벌, 금성으로 불리며 신라의 천년 역사를 함께한 수도였습니다. 이젠 너무나도 유명한 불국사 석고랑, 경주 시내 일대와 양동마을, 옥산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죠. 이렇듯 경주는 수많은 문화재와 유물들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도 문화재 발굴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생각지도 못한 귀중한 보물이 발견되어 전 세계 학계가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경주에서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판단한 보물이었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주는 문화재가 한국에서도 특히나 많이 나오는 구역이라 경주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이 보물인 경우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주 양동마을은 우리 역사를 많이 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은 이 지역에서 약간이라도 수리가 필요할 경우 직접 공사를 주관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2003년 양동마을에 보물로 지정되어 있던 경주 손씨 종가의 고택도 건물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수많은 고문서들이 발견됐는데요. 종손 손성훈 씨는 모든 고문서를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안승준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고택을 정리하던 중 창고 한편에 방치되어 있는 라면 박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고문서를 보다 보면 어떤 촉이 발생하는 걸까요? 안 연구원은 저기 저 박스는 뭐예요? 라고 물었는데 손 씨는 저거요. 종이부스러기인데요? 아마도 중국 책 같아요. 라고 시큰둥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라고 재차 물었더니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남 보기 부끄럽다고 버리려고 치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이따가 버릴 거예요 라고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천운이었는지 연구원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져가서 확인해봐야겠다. 쓸모없는 것이라면 버리겠다는 양해를 구하며 고문서가 들은 박스를 차에 싣게 됩니다. 그렇게 안승준 연구원은 고택에서 발견된 고문서와 라면 박스를 챙겨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고문서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지만 특별히 대단한 발견이라고 할 만한 보물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라면박스 속 문서들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는데요. 별다른 기대도 없이 열었던 라면박스 속에는 의외로 엄청난 보물이 있었습니다. 라면박스 속에서 발견된 것은 다름 아닌 원나라 최후의 법전 지정조격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사라진 지정조격이 한국에서 발견된 것이죠. 이는 즉시 전 세계 학계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고 학자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세계 최초이기도 하며 세계 유일한 원대 법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나의 영토 안의 역사가 반복되다 보니 원나라가 어느 나라의 역사인지에 대해 중국과 몽골과의 관계가 아무래도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다른 왕조들과 달리 이 왕조는 현재도 후신을 자칭하는 몽골이 독립국가를 유지하는 데다 요나라, 금나라, 청나라와 달리 중국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한족을 완전히 노예 취급했기 때문에 몽골인들은 이 시기에 중국을 몽골의 식민지로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몽골의 대통령이 방문단을 꾸려 지정조격을 보기 위해 방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몽골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듯이 징기스칸을 세계를 지배한 중화 몽골의 대영웅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 몽골 지역의 치아르 몽골 쪽도 원나라를 몽골 쪽이 중심이 된 중국 왕조로 보고 있습니다. 몽골 입장에선 어처구니 없을 텐데 이번에도 과연 중국의 돈 없는 역사 왜곡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한편 원나라는 1323년, 1346년 두 차례에 걸쳐 법전을 편찬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명나라 초기에 이미 중국에서는 원본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무조건 자기네 역사와 문화라고 우기는 중국의 갖은 노력에도 어디에서도 이 법전은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 그래도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유물이 동북공정이다 뭐다 말 많은 한국의 경주에서 발견됐으니 특히나 중국에서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는데요. 한국이 내심 기증하지 않을까 기대도 했겠지만 우리 한국은 절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상당한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었죠. 지정조격은 우리 역사에서도 고려말 법정 편찬의 주요 참고자료였고 조선에서도 각종 외교 문서와 중국 제도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밑바탕이 됐습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지정조격을 인쇄해서 신하들에게 배포하기도 했고 집현전 학자들이 형법을 연구할 때 참고했던 중요한 자료임을 실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중국 문화재로 외래품이긴 하지만 한국 문화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 회화 조각, 공예품 등은 국보나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원나라가 급격히 멸망하고 그 뒤에 명나라가 집권하면서 원의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게 되자 최후의 법전은 역사 속에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 발견되다니요. 연구원은 이 책은 600년 동안 이집트에 있는 미라 상태처럼 버텨온 것이라며 매우 놀라워했고 그 이후로 조선 초기 사용된 이후 이 책에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정조격은 4건 중 2건만 발견되었는데 아쉽게도 발견된 2건 중 1건은 훼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동아시아와 세계 문화사의 탁월한 의미를 인정받아 2021년 2월에 보물체 211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나라의 보물 지정 소식을 너무나도 달갑지 않게 보고 있는데요. 중국은 자신들의 역사적 유물이 한국에서 최초의 유일본으로 발견된 데다가 보물로 지정되어 버렸으니 속이 뒤틀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보셨듯이 최근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문화 공정은 날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에 한복을 입은 무용수와 상모 돌리기를 넣은 것으로 모자라 김치, 삼계탕 등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행동들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지배하려는 꼼새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윤봉길 의사처럼 독립운동가마저 자기네 땅을 밟았으면 중국의 국적이라고 우기는 중국이기에 언제든 지정조격도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선 국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국가와 민간이 힘을 합쳐 홍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